안녕하세요. 논리와 비판적 사고 5월 26일 발표를 맡은 남영진, 박세진, 배한진, 이현승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주제는 교육 불평등입니다. 우선 목차는 첫 번째로 교육 불평등의 정의와 우리나라의 교육 불평등 그리고 문제점과 해결책 두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교육 불평등이란 학생의 내적 원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개인의 교육 기회나 교육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차이, 즉 소득 차이, 그리고 지역 간 교육 자원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 불평등을 크게 소득별 교육 불평등과 지역 간 교육 불평등으로 나누어 조사했습니다. 우선 지역 간 교육 불평등 현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대도시 국가 학업 성취도가 읍면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수준 이상의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가 읍면 지역보다는 대도시에서 높은 점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수능 성적을 보면 대도시가 다른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보다 표준 점수 평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현재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득 격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인데요. 다수의 학생이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해 많은 사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런 사교육비 지출액수는 가정의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경우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67만 1천 원인 반면에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교육비가 18만 3천 원으로 그 소득 격차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액수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교육의 정도와 이 학업 성적의 관계는 매우 끈끈한데요. 다음 통계청의 표를 보시면 사교육비의 정도가 클수록 학업 성적도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례를 통해 저희는 소득 격차와 지역 격차로 현재 우리나라 교육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불평등이 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고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 불평등은 단순하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성적의 차이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삶, 사회의 공정성, 그리고 국가의 미래에 직결되는 구조적 불평등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회의 불평등이 삶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직업, 소득, 계층 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출발선이 다르면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불공정과 박탈감이 심화된다는 문제점입니다. 부모의 경제력이나 지역이 교육 기회를 좌우하면 사람들은 사회를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는 박탈감, 분노, 갈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층 고착과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교육 불평등은 부모 세대의 지위가 자녀 세대에 고스란히 이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영화와 다큐에서 교육 불평등을 다룬 사례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우선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가난한 가족이 부잣집에 하나씩 취업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계층 간 갈등을 주제로 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도 교육 불평등 현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상류층 자녀는 과외와 해외 유학, 예술 교육, 다양한 사교육 등에 대한 기회가 많은 반면 하류층 자녀는 교육 기회 자체가 제한되고 사교육조차 접근하기 힘든 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EBS 다큐 공부의 배신 일부, 명문대는 누가 가는가라는 내용인데 이 다큐 속에서 제시한 통계를 보면 가계소득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그리고 수능 성적, 명문대 진학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다큐의 내용을 통해서 또 저소득층 학생들은 고액의 사교육을 받지 못하고 최소한의 도움과 최대한의 노력으로 학업을 따라갔지만 고소득층 학생은 체계적인 사교육을 받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교육이 결과의 균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참고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예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우선 핀란드는 교육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중시하며 모든 학생이 무료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성취도보다 기회 평등과 학습 격차 해소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싱가포르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포용성과 다양성에 대한 인식 확대 그리고 차별 없는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육 불평등의 해결책, 특히 지역 간 격차의 해소의 관점으로 해결책을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교육 환경의 개선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산 등의 지방에서 지방의 학생 숫자가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방의 학생 수가 감소되면 당연히 학교의 지방 교사 배치 수가 감소될 테고 또한 교육의 질 또한 하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되고 있는 해결 방안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인데요. 교육부가 제안하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은 도서 벽지는 60명, 읍단위 120명, 도시는 240명 이하의 초등학교입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기대 효과는 학습 교과목의 선택지가 증가한다는 것, 더 다양한 과목이 개설된 곳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학습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교류 활동도 증가할 것입니다. 큰 학교에서 더 많고 다양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교류를 통해서 학습 활동에서 함께 할 수 있고 또한 추가적으로 사회성 또한 증진될 수 있습니다. 학습 환경의 개선 여지 또한 큽니다. 통폐합 시 좋은 교육시설 그리고 좋은 교구 등이 효율적으로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 학습 환경에서의 지방과 도시 간의 격차가 감소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같은 경우 반발 그리고 반대 의견들이 좀 있는데요. 특히 이제 폐교 관리 문제가 해결이 시급합니다. 전국의 폐교 현황인데요. 폐교들이 유용하게 쓰이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입니다. 먼 곳에서 통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비효율성을 통해서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힘듦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동체가 약화되고 경제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서 학교가 가지는 그 역할 그리고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주변 상권이 어려워지면 그 지역의 경제가 악화될 것입니다. 디지털 교육 확대의 필요성 또한 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 확대의 필요성은 어, 디지털 교육이 가지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접근성, 그리고 맞춤형 학습이라는 특성, 그리고 사교육 의존도가 감소될 것이라는 의견 때문입니다. 어, 이런 것들이 바로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 디지털 교육의 확대가 적합한 해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디지털 새싹입니다. 어,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 제공을 통해서 디지털 역량을 함양케 하고 지역 여건에 따른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서 22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필수적 미래 역량으로 꼽히는 디지털 교육에 대한 격차 해소를 위한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AI 디지털 교과서인데요. AI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 교과서 내용에 사전, 실감형 콘텐츠, 평가 문항 등의 학습 자료, 그리고 학습 지원 및 관리 기능이 추가된 교과서입니다. 디지털 교과서 활용의 장점은 학생 개개인의 이해도에 따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AI라는 이제 신기술의 효율성, 학습 패턴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특성과 기존의 교사들이 담당하던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 또한 이제 시공간 제약에서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크죠. 이러한 특성은 교육의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아주 적합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도 반대 의견들이 있는데요. 학부모층을 중심으로는 문해력 저하, 그리고 스마트 기기 중독 문제가 우려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개인정보, 그리고 데이터 보안 문제 또한 그런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벌써 이 사업주 관련해서 뭐 민간 기업 유착 가능성도 벌써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오히려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 격차에 따라서 정보 활용 능력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반대 의견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지역사회와 연계입니다.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필요한 이유는 학교 시설 그리고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한 이 교육 자원을 지역만의 고유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 기업, 생태자원 등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고 특히나 이 과정과 결과적인 차원에서 교육과 지역 경제의 상생 그리고 실용적 교육을 통해서 취업률을 확대할 수 있고 지역 내 취업 기회가 제공된다. 이러한 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자면 파주시에서는 지역 맞춤형 교육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시골 지방 읍면 소재 중학교 학생 대상으로는 제과제빵, 웹툰, 바리스타 이런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진로 체험 교육이 진행됐고요. 동소재 중학교 학생 대상으로는 신산업 분야,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이런 것들에 대한 진로 체험을 교육하였습니다. 의정부시에는 올레 공유학교가 있는데요. 올레 공유학교라는 이제 다양한 지역 교육 자원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공유학교입니다. 의정부 교육도서관과 공유해서 말싸미 공유학교라고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지역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와 연계하여서 진로 진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또한 제공됩니다. 무빙 스토리인 의정부라고 해서 의정부 지역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무용극을 제작하는 프로그램 또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 간 격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첫 번째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교육 지원금 확대인데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교육 바우처, 학원비 지원 등을 확대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례로는 첫 번째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제도인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방과후 활동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이 공교육에서 기본적인 학습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두 번째로는 국가장학금 제도입니다. 대학생의 소득 분위에 따라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여 가족 형편에 따라 대학 진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교육 내실화 및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강화인데 특목고 자사고 중심의 교육 기회 집중을 완화하고 일반고의 교육 질을 강화하여 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연계 과정을 강화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며 이로써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고교 무상교육인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방과후 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이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이 공교육에서 기본적인 학습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두 번째로는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 프로그램에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에게 다양한 체험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소득과 무관한 돌봄 및 학습 지원 확대인데 방과후 학교, 공공 돌봄 서비스 확대, 지역 공부방 및 도서관 활성화를 하여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자녀들도 안전하고 질 높은 학습 환경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다함께 돌봄센터 및 지역 아동센터 확대인데 소득과 관계없이 초등학생이 방과 후에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과 학습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교육 없이도 아이들이 돌봄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게 돕고 두 번째로는 에듀테크 기반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확산 이후 가정마다 기기 인터넷 접근성 격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로써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 태블릿, 노트북 등 학습 기기 대여 및 데이터 요금 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던 사례로는 사교육 건감을 하고자 EBS 연계 수능을 강화하였는데 오히려 EBS 교재를 바탕으로 한 EBS 특강 학원이 늘어나며 역효과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